없지 않아. 그동안은 샘플만 보여드렸었죠. 사용법도 샘플만 보여드렸고, 그런데 그 많은 찌들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1차 반입된 재료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찌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 찌의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외관상의 특성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있는 찌는 엔젤찌 81cm입니다. 총 장의 길이가 81cm인데요. 하의가 실종이 됐습니다.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걸 이 찌가 과연 입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을 가지십니다. 이 찌는 81cm짜리 엔젤, 몸통의 이름은 SD, 번호는 5번입니다. 5번짜리 몸통을 가진 SD 코드 번호를 가진 81cm짜리 찌입니다. 부력의 크기는 약 8g 정도 됩니다. 8g 정도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은 별로 무게를 못 느끼십니다. 뭐 낚싯대 던지는데 8g이면 굉장히 부담 갈 줄 알았는데 아니야 라고 얘기들 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중이 가볍고 추의 힘에 의해서 날아갈 때 이것이 그냥 따라가기만, 찌가 날아가는 데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고부력에도 큰 고부력에 해당이 되지만 이 찌 81cm의 찌에서 탑의 길이는 한번 재볼까요? 실제적으로 SD에서는 얼마가 나올까요? 무려 60cm입니다. 60cm. 그러니까 몸통 바로 위에서 꼭대기까지가 60cm입니다. 전체가 80cm인데 81분의 60 하면 얼마인가요? 70, 한 5% 이상 되나 보네요. 자중 대비, 총 길이 대비 찌 탑의 길이, 저는 소대라고 하죠. 길이가 무려 75% 이상이 오히려 몸통하고 찌만 있는 것 같아요. 찌 탑만, 소대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찌를 조금 더 소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의 장착은 425 배터리입니다. 하부 다리를 자르면 이렇게 12cm짜리 다리가 나옵니다. 425 배터리, 비아를 기본으로 합니다만은 CR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불이 들어왔죠. 그리고 몸통에 불이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이쁘게 편성이 되는, 불이 편성에 가장 예쁜 게 SD급입니다. SD가 가장 이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불이 무려 11개짜리입니다. 잠가 놓고 밑에 소켓형입니다. 이렇게 그냥 밀어 놓으시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당기시면 나옵니다. 너무 이걸 비틀거나 하시면은 링이 쉽게 마모가 되니까 살짝만 비틀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엄청 길죠. 자, 여기다 눕혀 보겠습니다. 옆에 81cm 찌와 눕혔습니다. 그랬더니 찌 길이 차이가, 탑의 길이 차이가 무려 이렇게 납니다. 기존보다 50% 정도가 탑의 길이가 더 길어졌어요. 거의 5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여태까지 비교해 본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재보니까 50%가 줄어든 것 같아요. 늘어난 것 같아요, 탑이.
이렇게 늘어났죠. 대신 다리 길이는 무려 이 찌의 중심의 찌에서 타부에 있는 다리 길이가 36인데 저희는 12cm밖에 안 나와요. 찌 몸통을 기투로 그럼 20cm 정도 차이가, 대략 20cm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 20cm 차이 나는 게 여기가 붙었죠. 요게 딱 20cm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찌의 다리 길이에서 줄어든 게 찌 탑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찌의 중립을 무게중심점으로 잡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과연 그것만이 능사냐? 글쎄, 그거는 좀 더 다른 깊은 부분에서 얘기를, 이론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 더 드리도록 하고, 이 찌는 무게중심이 몸통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몸통보다 위에 있죠. 이 찌는 몸통에다 무게중심을 맞춘 거죠. 자, 이 두 개의 찌가 오름의 현상에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똑같은 길이라 해도, 똑같은 길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20cm 줄어든 게 탑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찌가 올라올 수 있는 높이는 20cm 더 길어졌으니까 얼마나 많이 올라가야 이게 다 올라오겠습니까? 진짜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올라올 땐. 모든 곡의 찌 오름은 물고기가 이동하는 높이만큼만 올라오죠. 더는 안 올라옵니다. 그 다음엔 끌고 가죠. 측면으로 가니까요. 그 높아 올라오는데 이거 올라오는 게, 이거 다 올라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되겠지만, 어떻든 낚시를 해보면 올라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제품보다는 월등하게 찌오름을 좋게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섭니다. 역설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81cm의 찌를, 제가 이거 들고 있는 찌는 62cm의 찌입니다. 총 길이가 62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남습니다. 이렇게 길이가 이만큼 남잖아요. 62cm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남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낚시를 할 때 긴 찌라고 해서 꼭 좋은 거는 아닌데, 긴 찌가 더 많이 올라온다? 그건 아닌 거죠. 엔젤찌의 경우는 짧은 찌도 긴 찌 이상으로 올라온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자, 이렇게 크게 비교를 해봐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쵸? 상관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상관이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찌를 가지고 수심 1.5m에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걸리적거리기도, 그리고 추가 여기 와서 자꾸 때려서 이거 부러져요. 감고. 전체 총 길이가 81이기 때문에 수심 1.5m에서는 찌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쓸 수가 없죠. 이렇게 많이 내놨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의 찌오름을 구경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럴 때 거뜬히 그거보다도 더 찌를 많이 올리게 할 수 있는 찌가 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1.5m 수심에서 72cm짜리 찌, 이거보다 월등히 긴 여기 72cm짜리 찌가 있습니다. 요건 72cm입니다. 요건 81이지만 요건 70입니다. 야, 밑에다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배터리를 구분이 쉽게 하기 위해서 끼워 보겠습니다. 배터리 돌려 끼지 마시고요. 바로 끼십시오. 그냥 수직으로 돌리면 옆에 있는 접지점이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철판이 두껍고 스테인리스 철판이기 때문에 고장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71cm 찌가, 이 71cm 찌가 탑의 길이가 여기에 가기 때문에 수심에서 마음 놓고 쓰실 수 있어요. 1m 50에서도 추가 여기 달리니까요. 거꾸로 내려가도 추가 이 밑에 떨어집니다. 150의 수심이라면. 그러면 낮은 곳에서 72cm의 찌로 탑의 길이가 거의 55 정도 될 거예요. 네, 52네요. 몸통에 따라서 높이가 다 달라져서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52cm가 됩니다. 52cm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여러분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오로지 찌 다리를 줄이면서 그 무게를 없애버리면서 저항치를 찌 상단에다 올려서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겁니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꿈 같은 얘기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엔젤찌를 그런 취지에서 접근하시고, 좀 더 정밀하게 쓰시는 분들은 다르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쓰시지만, 엔젤찌의 특장점은 낮은 곳에서도 찌탑을 길게 사용할 수 있다. 최고의 장점입니다. 이제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m입니다. 수심 4m에서 배터리를 껴보겠습니다. 이건 배터리가 322인가 본데. 이런 것도 일반적인 건 대부분 이 나사식이죠. 근데 저희는 피스톤식을 선택했습니다. 피스톤식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피스톤식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것을 수심 3m에서 사용을 합니다. 찌를 입수시켜서 들어가고 올라올 때 이게 다죠. 같이 밀어 올려볼까요? 아직도 더 올라올 수 있는 높이가 충분하게 있죠. 이거요, 20cm라는 높이는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거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찌가 10cm 더 올라오는 거, 5cm 더 올라오는 거, 그거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올라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cm를 더 올라오게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두 개의 불이 물에서 있다가, 자,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물론 수직으로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촬영상 올리겠습니다. 밀어 올리겠습니다. 자, 이건 다 올라왔습니다. 덜렁덜렁. 엔조이 타임이 길죠. 이건 뭐 한참 올라오죠. 20cm는 야간에요. 40cm가 올라오는 거로 물에 투영이 되기 때문에 40cm 올라오는 높이의 맛을 느낍니다. 바로 그 맛을 가지는 찌가 엔젤찌입니다. 자, 같은 높이를 올라오게 하고 싶을 때도 요거는 몸통이 좀 다르죠. 팽이 형태로 생겼죠. 요걸 저희는 G타입이라고 합니다. G타입의 3호, G타입의 2번 몸통입니다. 불이 몸통이 짧으니까 하나죠. 그래서 빨간 불만 딱 보이죠.
자, 이 찌와 이 찌가 탑이 오히려 이게 더 큽니다. 이 64지 찌거든요. 올라오는 게 틀리죠. 수심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높이가 이렇게 다른 거죠. 이만큼의 손실을 여러분은 갖고 계신 겁니다. 이만큼의 무게를 여러분은 갖고 계신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찌다리는 칸가루 꼬리와 같다. 균형을 잡아주는데 중심대 역할을 해준다 라고 했고요. 최근 홈페이지에 제가 엔젤찌에 대한 설명을, 이론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찌다리를 균형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 바깥에서 무게중심점을 몸통의 3분의 1 지점, 상단 3분의 1 지점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해서 다리를 길게 굵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순부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한 올라올 때 이 다리의 역할이 그냥 수직으로 올라온다면 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만, 고기가 수직으로 올라오는 고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피라미드 각도가 있습니다. 어떤 고기든 밥을 먹고 올라올 때는 일정 각도를 누워서 올라옵니다. 그걸 저는 탄젠트 각도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통상적으로 그렇게들 또 얘기를 하고, 수학 공식상으로 그건 탄젠트 각도입니다. 세타가. 그러니까 그 찌가 올라올 때 다리가 길게 되면 더 못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찌는 올라올 때 수직으로 올라온다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는 좌 또는 우 또는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하면서 일정한 각도로 올라옵니다. 그 각도가 탄젠트 각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데서 좌측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우측에서 좌로 간다면 찌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자빠져서 올라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찌는 수직 상태로, 추가 있으니까 수직 상태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고기가 밥을 먹고 자기가 놀던 곳으로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는 측면 이동을 해야 된다. 측면 이동을 할 때 측면상으로 이동을 하는데, 먹고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쪽에서 고기가 먹고 이동을 할 때 이 각도로 올라간다 하면 찌는 이 각도로 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많이 안 올라오는 경우는 측면으로 깔려서 가는 거고, 많이 올라오는 경우는 적당하게 뜨면서 가는 것이고, 빨리 올라오는 것은 고기가 수직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수직으로 올라오면 찌는 그거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좌에서 우에, 여러분들 보시는 방향에서 우에서 좌로 이동을 합니다. 고기가 이런 각도로 이동했다고 칩시다. 찌는 이 각도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냥 이렇게 서서 올라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찌는 이동하는 것만큼 기울면서 올라갑니다. 기울면서 올라갑니다. 보면은 찌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여러분들은 찌가 약간 기우는 듯한 모습. 아, 이거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찌의 균형이 안 맞으면 찌가 똑바로 안 서고 이렇게 자빠져서 올라온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찌는 그 각도를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고기는 그 각도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측면 이동과 상승 이동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찌가 약간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기우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고기가 뱉어놓으면 이쪽에 가서 떨어지는 거죠. 수직으로. 그래서 찌가 20cm 이동했니? 10cm 이동했니? 그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은 찌 다리가 찌 오름을 방해한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다 저항이 걸리는 겁니다. 올라오면서 이렇게 걸려요. 근데 이 다리를 줄이면은 별로 영향을 덜 받아요. 이게 땡기면은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 땡기는 건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저항을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찌가 올라올 때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이점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찌 다리의 길이가 짧아지고 무게가 작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순부력을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찌의 순부력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이 찌의 특성이, 가장 큰 특성 두 가지가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찌는 어떤 수심에서건 반응하면 바로 올라와 주게 돼 있습니다. 단 가볍게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이 찌는 가벼우면은 제 기능을 발휘 못 합니다. 이 찌는 어떤 때는 약간 무거운 듯, 뭐 요즘 한 마디 내놓은 맞춤이 세 마디 내놓고 오면 잘 올라온다. 저는 좀 역설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세 마디 내놓고 오면 이미 찌를 10cm 이상 내놓고 사용하셨는데 10cm만 올라와도 20cm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틀려요? 그거는 괜히 포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게 가볍다 그래서 더 잘 올라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찌는 찌의 총부력 그리고 총 무게를 찌 끝에 일치시키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건 찌 끝에 일치시키는 게 정답입니다. 찌에 이렇게 케미가 뭐 주간 케미가 달렸다든지 야간에 케미가 달렸다든지 할 때는 당연히 케미고무 밑에가 기본입니다. 거기서 외부 요건에 의해서 조금 더 무거워지는 요건들을 조절해 주는 게 2단 입수 찌 맞춤과 같습니다. 조금씩 기본 맞춤에서 줄여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런 찌들을 처음 만나셨기 때문에 의문이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찌 잘 섭니다. 71cm까지는 전혀 문제 없고요. 요 조그만 다리로요. 81cm는 요 조그만 다리로 조금 더 들어가죠. 들어가서 들어간다는 차이예요. 그 외의 찌들은 나머지 이하의 찌들 41cm까지 찌가 있는데 찌들은 다 몸통 바로 윗부분서부터 보이고 들어가거나 또는 바로 위에서 안 보이더라도 불빛만 뿌연 상태로 있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해온 중심 논리에 대한 부분은 찌 중심에 전자찌도 똑같고 중심에다 맞춰줘야만이 이 찌가 예쁘게 정확하게 올라온다라는 논리는 과연 옳은 것인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건 더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다양한 낚시를 하기 위해선 다양한 찌의 형태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 찌는 역사적으로 과거에는 찌다리라는 게 없었습니다. 찌다리라는 게 있어도 형식적으로 짧았습니다. 왜요? 찌 자체가 짧았으니까요. 40cm짜리 찌에다가 찌다리 뭐 불과 한 3cm, 5cm 정도만 답니다. 뭔 용도로? 찌 고무에 고정을 시키기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가 과거의 찌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몸통이 이렇게 유선형의 찌 또는 제가 말하는 횡축부력형의 찌들이 생기면서 요 찌맛이 또 다르니까요. 유체 저항이 달라서 찌맛이 다르니까 그걸 생기면서 다리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해서 다리의 개념이 마치 몸통의 3분의 1 지점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계점에 붙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한계점에 붙잡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찌오름을 조절해가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장찌를 사용하면서
91cm 찌, 100cm 찌 이런 거 사용하시는데 그 탑이 얼마입니까? 1대1 기준이다 보니까 60밖에 안 돼요. 55, 60 조금 길게 가늘게 잘 뽑으신 분은 65. 왜? 그 무게중심의 개념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찌가 안 올라온다는 뜻도 아니고 찌를 다리를 길게 해서 찌 길이만 길게 하는 것보다는 다리를 줄이고 찌는 길게 해서 오히려 다양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 찌를 만들게 됐습니다. 다음은 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여러 가지 찌를 갖고 있는데 그 찌에 대해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몸통을 6가지의 몸통이 있습니다. S형, SD형. S형은 슬림합니다. 슬림한 녹색으로 제가 설정을 했고요. SD형은 몸통의 글씨를 청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적색으로 했습니다. SD는 이렇게 SD죠. S형, SD. 그 다음에 G형이 있는데요. G형 이렇게 팽이 같은 형태. 우리가 얼음판 위에서 돌리는 채로 쳐서 치는 팽이. 그리고 GD 타입은 찌개팽이 같은 형태죠. 두 개의 저항을 크게 주는 그런 찌. 그 다음에 E형이라 그래가지고 SE 스페이스 찌. 제가 의장 등록을 갖고 있는 스페이스 찌가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 찌 이게 제일 큰 건데요. 91짜리에 6번 몸통을 다룬 겁니다. 요 스페이스 SE형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 저항이 가장 크고 많이 잡히는 게 바로 SE형입니다. 천천히 올라오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쓰고, 그리고 요것도 천천히 올라오는 쪽에 속하죠. 이런 쪽은 많이 올라오게 유도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통의 형태별로 다양하게 만든 이유는 하나만 만들어서 뭐 자리 잡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추구하는 세계는 좀 다릅니다. 찌를 팔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고 찌의 성능별, 기능별 요소에 따라서 찌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낚시를 이용자들, 낚시인들에게 소개하고자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J형 타입은 이렇게 자두 같은 이런 형태, 이렇게 해서 J형까지 총 6가지로 엔젤찌는 형성이 됩니다. 다 움직임도 틀리고 속도도 틀립니다. 저항의 크기도 다 다르고 길이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로 계산하면 꽤 많습니다. 요 6가지에서 몸통 6가지, 길이 6가지, 그걸 상호 교합하면 엄청난 양의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형태에 따라서 찌들은 소비자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찌가 엄청 잘 올라와. 근데 속도가 좀 빨라.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저항의 수치가 작다는 얘기죠. 두 개의 똑같은 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른쪽 게 더 크고 왼쪽 거가 작습니다. 부력의 크기도 다르게 하는 거죠. 요건 주문 상품입니다. 자, 위에 뜻하는 바가 있어서 따로 쓰고 싶다. 요거를 부력을 더 낮춰서 쓰고 싶다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일명 저는 쌍둥이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이는 같고 수심이 똑같은데 부력만 바꿔주고 싶을 때 얼른 요걸 바꿔 끼고 거기에 해당하는 무게만큼만 공제해주면 되겠죠. 저부력으로 들어가면 총 길이에 대비해 순부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찌 오름의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응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응용, 물론 이제 앞으로 자주 기회가 나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응용으로는 다리가 이렇게 12, 15, 20, 30, 40, 50 이렇게 해서 6가지 정도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이찌에다가 다리를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가상의 다리입니다. 자, 40짜리의 다리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찌는 무려 111cm입니다. 111cm의 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 전자찌의 80짜리 찌에서 쓸 때 111짜리 찌에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수심이 5m, 6m가 되는데 한번 내가 멋지게 한번 올려보겠다. 다리만 교체해 주십니다. 별도의 옵션입니다.